심각한 피해를 남길 수 있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에 대비해 119 화학구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 장비와 인력이 부족해 효율적인 대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주 시내 가로수로 심어진 메타세콰이어가 인도와 땅속 하수관을 파손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사고를 예방하는 과속 장비가 부족한 데다 제한 속도마저 높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I와 구제역 등으로 최근 4년간 전북에서 조성된 가축 매몰지가 280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매몰지 주변에서는 지하수 오염이 확인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덕유산 등 전북의 일부 산들이 노랗고 빨갛게 물들여지기 시작했는데요. 단풍을 보며 가을 정취를 느끼려는 등산객들의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김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덕유산 향적봉 능선이 가을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중간중간 노랗고 붉게 변한 나뭇잎들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산 중턱까지 물들인 단풍을 보기 위해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올라오면서 노랗고 빨갛고 단풍들이 예뻤어요. 예쁘고 마음도 착해지는 기분이 됐어요. 무주 구천동 계곡도 물길을 따라 붉게 물든 단풍나무들이 자태를 뽐냅니다. 맑은 물과 어우러진 단풍은 한 폭의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등산객들은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가을 정취에 흠뻑 빠져듭니다. 꿈을 꾸고 걸어온 느낌이에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계곡을 타고 같이 단풍까지 보고 오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가을 옷으로 물들기 시작한 덕유산은 2주 뒤쯤 온 산이 붉게 타오른 단풍이 절정에 이를 전망입니다. 남쪽에 있는 내장산은 덕유산보다 조금 늦은 다음 달 5일쯤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단풍이 빠르게 남하하면서 가을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한 산들이 나들이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화학물질 누출 사고는 일반 화재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심각한 피해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사고에는 각종 특수장비를 갖춘 119 화학구조센터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데요. 정작 필수 장비는 부족하고 인력마저 적어 효율적인 대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2년 전 OCI 군산공장에서 사염화규소라는 화학물질이 누출돼 공장 앞 벼가 말라 죽고 인근 주민 200여 명이 피해를 호소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화학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익산 119 화학구조센터는 도내 83개 산업단지의 모든 화학사고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대원들이 출동할 때 입는 화학보호복 같은 기초장비조차 부족합니다. 한 분이 출동할 때 이거를 반드시 착용을 그렇죠. 거의 대부분 그렇죠. 이게 기본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기본이죠. 대원은 19명이지만 보호복은 16벌뿐입니다. 모두 30개가 있어야 하는 방독 마스크는 단 1개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국회 이용호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필수 장비 84종 가운데 절반이 넘는 43종이 보유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인력 부족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진압 차량은 7대지만 야간 근무 대원은 6명. 자칫 대원이 없어 진압 차량을 세워둬야 할 판입니다. 119 화학구조센터는 각종 특수사고의 발생 시에 가장 먼저 투입돼서 생명을 구하는 구조대원들이기 때문에 장비를 완비해야 되고요. 또한 현장 인력도 더 충원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학사고는 자칫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주 시내 가로수로 심어진 메타세콰이어가 인도와 땅속 하수관 파손 등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마땅한 대책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천 동로 2.5km를 따라 심어진 메타세콰이어. 수령이 40년이 넘은 250여 그루가 수십 미터 높이로 곱게 자라
운치 있는 경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가탕 표면으로 뻗는 특성에 문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선 나무 주변마다 인도가 뒤틀리면서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뿌리가 땅속에 있는 하수관을 파손시켜 하수가 제대로 흐르지 못해 역류하는 문제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변에 사는 주민들도 바늘처럼 생긴 잎이 때를 가리지 않고 떨어지는 탓에 불편이 큽니다. 수시로 쓸어내지 않으면 배수구와 하수구가 막히기도 합니다. 옥상에 있는 방수 구멍을 물구멍을 다 메워버려가지고 물이 나갈 데가 없으니까 밑으로 스며들어올 때가 있어서 굉장히 불편해요. 전주시는 주민 불편을 고려해 부분적으로 가지를 잘라내긴 하지만 큰 효과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옮겨 심거나 베어버리고 다른 나무를 대신 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들 뿐더러 40년간 자란 가로수가 주는 가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어떤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특별히 추진돼 온 사항은 상층부 가지치기 하는 것 외에는 수십 년간 푸르름을 전해온 메타세카이어 가로수가 시간이 흐르면서 생각지 못한 부작용도 낳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해마다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고 예방을 위해 과속 단속 장비가 큰 역할을 하는데요. 전북에서는 이런 장비가 부족한 데다 제한 속도마저 높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입니다. 지난 5월 5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살 초등학생을 들이받은 뒤 뒤집어졌습니다. 이 초등학생은 머리 등을 크게 다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빵 소리에 아마 저 이렇게 난간 부딪히는 소리였나 봐요. 빵 소리에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렇게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뒤집히더라고요. 전북의 스쿨존에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26건, 2015년 24건 등 최근 4년 동안 87건의 사고로 모두 92명이 다쳤습니다. 스쿨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과속 단속 장비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전북에 있는 스쿨존은 1000곳이 넘지만 과속 단속 장비가 설치된 곳은 겨우 13곳 뿐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데 바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설치하는 장소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보겠습니다. 제한속도 역시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30km 이하로 낮출 수 있지만 원활한 소통을 이유로 13곳 가운데 10곳의 제한속도는 50km나 됩니다.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입니다. 교통약자인 어린이 보호를 위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대책들이 여전히 아쉽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AI와 구제역 등으로 최근 4년간 전북에서 조성된 가축 매몰지가 280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매몰지 주변에서는 지하수 오염이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북 최대 산란계 밀집 지역인 김제 용지. 커다란 플라스틱 통들이 도로가에 묻혀 있습니다. 지난 겨울 AI 때 살처분한 닭을 매몰한 곳입니다. 바로 뒤에는 2년 전에 만든 매몰지가 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AI와 구제역 등으로 설치한 가축 매몰지는 모두 280곳이나 됩니다. 플라스틱 저장조가 205곳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 매몰이 36곳이었습니다. 일부 가축 매몰지 주변 지하수에서는 수질 오염이 확인됐습니다. 환경부 조사 결과 2015년에 3곳, 지난해 26곳 등 29곳에서 대장균과 질산성 질소 등이 수질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가축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유출돼 오염됐는지 확인되진 않았지만 연관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 물이 썩어서 어디로 올 거예요? 사람이 그 먹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어디로 그냥 거시기본지 하는데. 3년이 지난 것도 이제 소멸 처리를 하고 있지만 3년이 지나기 이전에도 시료를 검사해가지고 음성일 경우에 소각 처리를 해서 매몰지를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가축 매몰지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함께 AI와 구제역 같은 가축 질병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이 고군산군도 해상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사업 타당성 용역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내년 2월까지 용역 조사 기관을 통해 개발 평가와 생태계 훼손 등 환경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용역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작은 그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른바 특혜를 받은 타 지역 어선들이 전북 앞바다의 멸치를 싹쓸이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은 전북 어민들은 25mm 이상의 그물코만 사용하는 반면 다른 지역 근해의 안강망 어업의 경우 멸치 등 13개 품목에 한해 25mm 이하도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에 따라 전북의 멸치잡이를 싹쓸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전북에서 고등학생 5천여 명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시도별 학업 중단 현황 자료를 보면 전북에서는 지난 5년간 5,013명의 고등학생이 자퇴와 퇴학, 재적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업 중단 사유로는 학교 부적응과 질병, 해외 유학에 따른 자퇴가 가장 많았고 가사와 학교 폭력, 학칙 위반으로 인한 퇴학과 재적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수련관 등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법에서 정한 규정보다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에 따르면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따라 읍면동에 1개 이상의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해야 하지만 전북의 241개 읍면동 가운데 청소년 문화의 집이 설치된 곳은 7.5%인 18곳에 불과했습니다. 시군구에 한 곳씩 설치해야 하는 청소년 수련관의 경우 전북의 15개 시군구 가운데 10곳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대한드론축구협회 전북지부가 14개 시군의 드론 축구단 창단을 돕습니다. 전주시와 협회는 시군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질 드론 축구단에 50만 원가량의 드론 축구공을 비롯해 체험과 정비 기술 등을 지원합니다. 현재 전북의 드론 축구단은 7곳으로 전주시는 다음 달에 전국 드론 축구 대회도 열 계획입니다. 이창호 사랑회가 주최하고 JTBC 전주방송이 후원한 제19회 이창호배 전국 아마바둑 선수권 대회가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부문별 우승자는 아마시니어 최강부의 이하경 씨, 아마주니어 최강부의 박종욱 씨, 청소년부의 김윤태 군, 전국 어린이부의 한우진 군, 전북 여성부의 김덕경 씨, 전북 어린이부의 최경서 군으로 결정됐습니다. 전북은 내일 구름 많겠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